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나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도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평생 땀 흘려 성실히 산 사람을 도둑 취급하고 경찰까지 불러 망신을 주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서비스야? 사람 대하는 법부터 배우고 나서 이래. 내가 떳떳하게 내 돈 내고 물건을 사러 왔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삭막해지는 거야. 평생 떡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할머니가 명품 매장에서 모욕을 당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두를 놀라게 할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는데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는 82세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전통시장에서 떡을 만들어 팔며 살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안에서 떡을 찌고 반죽을 치대고 손님을 맞이하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 일은 몸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제 손끝에서 만들어진 떡이 누군가의 생일상 한가운데 올라가고 잔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 떡을 좋아해 주셨습니다. 말순 씨 떡은 정말 맛있어. 딱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이런 행복을 줄 수 있구나 하고 힘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좋은 옷을 하나 사려고 했던 하루였습니다. 40년 동안 떡집을 하며 평생 남들처럼 멋을 내거나 명품을 사보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는 뭐하러 옷 한 벌에 큰 돈을 쓰나 싶어 늘 시장에서 파는 저렴한 옷으로 때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뭔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날 아침 저는 떡집 문을 닫고 모처럼 만에 혼자 시간을 내어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떡집을 나서며 거울을 보니 오래된 옷과 앞치마 대신 간단히 차려입은 제 모습이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손님들이 저렇게 멋진 옷 입은 나를 보면 깜짝 놀라겠지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살짝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시장에만 있다 보니 백화점은 저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그래도 새로운 옷 한 벌을 입으면 제 마음도 달라질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작은 설렘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들에게 차별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그 하루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치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취급받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날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그날 겪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명품 매장에서 무시당했던 떡집 할머니가 다음날 어떤 반전을 맞이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위로와 공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평생을 떡을 만들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떡을 찌고 있는 제 손에는 수십 년간 쌓인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주름과 굳은 살은 어쩌면 제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증표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만들어진 떡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저희 가족은 부산의 작은 시장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와 동생들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린 나이에 시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떡을 찌고 손님들에게 떡을 내놓는 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미소를 보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집도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제 가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시작한 작은 떡집이었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묵묵히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말순 씨, 떡맛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네. 시장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남편은 우리 마누라가 만든 떡이 최고지. 그 말이 제겐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혼자 떡집을 지켜야 했고, 그때부터는 가게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희 떡집은 잔칫날이면 북적였습니다. 돌잔치며 결혼식, 생일상에 올라가는 떡은 꼭 제가 만든 떡이어야 한다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떡이 아니면 잔치가 아니야.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이 일을 참 잘 선택했구나 싶었습니다. 손님들의 환한 얼굴과 아이들이 떡을 들고 방긋 웃던 모습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던 시장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고 골목을 둘러보면 한동안 비어있는 점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함께 고생해온 상인들 사이에서는 이런저런 한숨 섞인 푸념이 늘어갔습니다. 말순 씨, 요즘 우리 시장도 옛날 같지가 않아. 큰 마트가 생기고 나선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어. 저도 점점 줄어드는 손님을 보며 한숨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제 자신을 잊고 살다 보니 새 옷 한 벌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모습을 거울로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입었던 옷들이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었고 가게에서 입던 앞치마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마음 한켠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러다 큰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정도는 내가 스스로에게 선물해도 되지 않을까? 그날 저는 시장 일을 접고 백화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명품 옷 한 벌은 비싸겠지만 평생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옷을 입고 떡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저도 한결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옷 한 벌이 제게 주는 기쁨이
작지 않을 거라는 기대에 설렜습니다. 그날의 백화점은 제게 신세계 같았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 반짝이는 진열장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은 설렜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좋은 옷을 사는 날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날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명품 매장에서의 차가운 시선과 무례한 태도는 저를 끝없이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의 작은 변화는 곧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명품 매장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와도 괜찮은 걸까? 혹시 괜히 들어왔다가 민망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들어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생 남들처럼 멋진 옷을 사입는 경험은 해보지 못했으니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매장 안은 반짝이는 조명과 고급스러운 옷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옷을 구경하다 보니 제 마음속의 설렘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옷걸이에 손을 올린 순간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라는 물음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표정과 말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냉소적인 시선이 저를 훑어보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하며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제 대답을 듣고 억지 미소를 띠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니, 저런 분이 여기서 뭘 살 수 있을까 싶다니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 않았고 제 귀에는 너무도 명확히 들렸습니다. 저는 마치 뜨거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부끄러움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며 내가 괜히 예민하게 들은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설렘으로 시작했던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꼭 옷을 사야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화면에 결제 거절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에 서둘러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려는데 직원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혹시 결제 가능한 카드 맞으세요? 그 말은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직원의 시선은 비웃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조심스레 다른 카드로 해볼게요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드가 인식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할머니가 여기서 왜 저러고 있지?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두 번째 카드로 결제가 되긴 했지만 직원은 제게 냉랭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옷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거 아시죠? 그 말은 마치 제가 무언가를 문제를 일으킬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억울함과 창피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옷을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매장 안에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직원이 경찰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신고가 들어와서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경찰의 말은 저를 더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카드 위조나 도난 문제가 있을까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 취급을 당하다니 내가 평생 성실히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람. 경찰이 카드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모든 백화점 손님들이 저를 비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작게 들리는 수군거림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아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 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직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말을 던지고는 제게 옷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고 서둘러 매장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숨이 막혔던 매장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떡집 할머니인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걸까?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경찰 앞에서 느꼈던 그 치욕, 직원들의 비웃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까지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할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떡집 문을 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손님들이 다가와 떡을 사가면서 아침부터 고생하시네요. 인사를 건네도 저는 멍하니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떡을 찌고 있던 중 직원이 다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가게 앞에 백화점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놀란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보니 명품 매장의 직원들과 백화점 지점장이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를 차갑게 대했던 직원들 중 한 명이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저희가 너무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고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사과를 하러 온 건가요? 그때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말순 사장님, 사실 백화점 건물의 소유주가 사장님이신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 제가 관리하기 어려웠던 시장 근처의 땅을 신탁회사에 맡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주변에서 신탁회사에 맡기면 알아서 관리해 준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던 겁니다.
저는 신탁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익을 받으며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바쁜 생업 때문에 자세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들어오는 수익을 보며 그 땅이 잘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점장은 이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벙쪄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를 차갑게 대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제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건물의 소유주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시는 건가요?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더라도 어제 같은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 관행,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제 말에 지점장과 직원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나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나이 든 사람이나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께 더 따뜻하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날 이후 백화점은 제가 요청한 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손님 응대 교육을 받았고 매장 곳곳에는 모든 고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구가 걸렸습니다. 또한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할인과 캠페인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손님들로부터 그 백화점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작은 요청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은 노인을 위한 특별 혜택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는 어제의 모욕이 작은 흉터처럼 남아 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깨달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커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산의 전통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떡을 찌는 김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길거리로 퍼져나가는 냄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길을 멈춥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제 마음 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겪었던 그 모욕적인 순간들, 직원의 비웃는 표정, 경찰 앞에서 느꼈던 수치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스스로가 하찮은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날의 일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떡집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사건이 제게 준 교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든지 단순히 옷차림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명품 매장에서 겪었던 일은
그들의 태도와 시스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그 일은 한편으로 저에게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떡집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백화점 측에서 제게 약속했던 변화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손님 응대 교육을 도입했고, 나이든 고객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손님들이 그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백화점을 다시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제겐 여전히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떡들이 누군가의 생일상이나 잔칫날을 빛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겪었던 굴욕은 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날의 경험은 제게 겸손과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겉모습으로 인해 무시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제게도 큰 위로와 배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이 되어 찾아갑니다. 언제나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